어떤 회사에서는 잘 알려주지도 않고 왜 이런 거 안 배워왔냐, 이런 것도 모르고 회사 생활 어떻게 할 거냐 비난하는 상급자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신입사원이 입사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3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역할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알아야 되냐고요? 회사에서 알려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배우시면 되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적응하면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요. 사회생활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지위가 어떻게 되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 이거 공감이 안 되거든요. 조직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던지는 투수도 있고요. 받아주는 포수도 있고요. 일루수, 외야수, 내야수 다 나눠져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나요? 또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고 다양한 역할들을 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회사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있는 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강사님, 제가 지금 회사 들어와서 내가 뭔 역할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팀의 역할까지 알아야 됩니까? 근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빨리 파악하려면 우리 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역할 파악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어떤 직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동일한 직군 내에 속해져 있는 그룹을 직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많이 들어보시는 직무입니다. 이 직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책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맡은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업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목표에 어떤 업무를 맡아야 되는지가 과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우리 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도움을 청해야 될지 이거 잘 모릅니다.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직구는 가장 큰 업무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회사에서는 뭐 기획이나 영업이나 재무, 인사 이런 것들이 이제 직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직군은 뭐 생산을 하거나 품질을 관리하거나 공정을 하거나 R&D를 하거나 영역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단위인 직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군 밑에 있는 직렬은 어떤 거냐면 비슷한 직군들을 모아놓은 업무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영업이 있잖아요. 그럼 영업 직군의 직렬은 국내 영업이나 해외 영업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겠죠. 근데 회사마다 직군과 직렬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직군을 하나로 묶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요, 생산 직군이 있어요. 이 생산 직군의 직렬은 뭐 조립을 한다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뭐 물류를 하는 직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직무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한 사람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업무 단위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이 직무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데 내가 어떤 책무를 맡고 있는지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영업 담당을 하고 있어요. 책무를 딱 파악하고 있는 사람, 목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한 달에 신규 거래처를 10개를 뚫어야겠다, 뭐 이런 책무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제조업이라고 하면 내가 만드는 라인에서 불량률을 3% 정도 줄이겠다, 내 책임이 어떤 정도의 범위까지인지를 파악이 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는 상급자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평판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과업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신규 고객들을 내가 10명을 유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좀 뭐 해야 돼요? 신규 고객 리스트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DM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겠죠. 생산시설에서 불량률을 3%로 줄이겠다 했죠. 3%로 줄이기 위해서 병모 현상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게 과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사님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안 됩니까? 아, 머리 아파요. 시키는 것만 할래요. 근데 과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업무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내 과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이 들어오더라도 우선순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급자랑 이야기를 좀 하셔야겠지만 그 업무의 우선순위들을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무와 과업에 대해서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두 번째는 조직에 대한 체계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위아래를 아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거 모르는 신입사원들이 많으시거든요. 대학교만 하더라도 내 담당 교수님 좀 더 나눈다고 하면 학과장, 그리고 뭐 이제 총장님 이 정도를 알지 사실 이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학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회사 생활에서 체계를 아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을 결정할 때도 이 직급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되거든요. 보통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 제일 아래에 있는 직급이 사원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원을 우리는 보통 신입사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대리, 과장, 차장, 그리고 이제 부장,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님, 상무이사님, 전무이사님, 부사장, 사장, 뭐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업무 체계가 되는지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거 내 연봉이랑 호봉이 이 직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직급이랑 조금 비슷한 말이 있어요. 직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직급이랑 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은 대리예요. 월급도 대리 월급 받는 거고 호봉도 대리 호봉이에요. 근데 내 직책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면 이제 내 역할은 어떤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의 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장님 하는 것이 물론 그 직급을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직책이 뭐 프로젝트 팀의 리더를 맡아서 팀장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책이라고 하는 거는 대리라고 하더라도 어떤 팀의 리더의 역할을 맡을 수가 있는 겁니다.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직책은 팀원, 과제 책임자, 뭐 팀장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트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본부장, 마지막 총괄 직책을 가지고 있는 CEO, CMO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게 직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이 조직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MVC라고 합니다. 미션과 비전, 그리고 핵심 역량, 핵심 가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나 면접을 보실 때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회사의 비전이 어떻게 되고 미션이 어떻게 되고 한 번씩 다 파악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미션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회사에서 해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미션이라는 게 반드시 여러분들 직업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을 했을까?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Y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이 직업을 해야 되는 Y. 뭐 저라고 하면 제 강의를 듣거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그들의 삶이 좀 더 풍족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의 Y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도 분명히 그런 Y가 있을 겁니다. 그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건지 이게 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과자를 만드는 회사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과자를 판매해서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미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2030년까지 뭐 매출을 10억까지 달성하겠다. 필리핀이나 뭐 캄보디아에 있는 이제 나라에도 뭐 수출을 하겠다. 이런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떤 역량을 키워가면서 이 비전과 미션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회사의 MVC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이 회사에 평생 다닐 거라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의 생각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같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이유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주면 그냥 장땡이죠. 근데 지금은 많은 신입사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돈도 돈이지만 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랑 이 회사랑 일치하는가 이거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이 회사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업무를 좀 더 핏에 맞춰서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은 신입사원들이 알아두면 좋은 조직에 대한 3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에 대한 구조, 조직에 대한 또 체계, 그리고 조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몰라도 사실 직장생활하는 거 큰 문제는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또 내 삶 자체를 더 멋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물론 하루하루 출근하는 거 힘든 거 압니다. 이제 내가 이 회사 잘 맞는지 또 다른 회사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고민들 속에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 생활을 하실 때 좀 더 잘 적응하고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조직에 대한 개념 이거 알아두는 거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고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회사에서는 잘 알려주지도 않고 왜 이런 거 안 배워왔냐 이런 것도 모르고 회사 생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상급자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 보시면서 적어도 그런 이제 비난이나 질책들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잘 하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제작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외부 강사 김주백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